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은총 씨를 따라서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고요? 눈치 안녕! 오늘부터 눈치하고는 우리가 이별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사람들. 여러분은 누구 눈치를 좀 보는 편인가요? 저도 타고난 겁쟁이라서 나도 모르게 자꾸 눈치를 보게 될 때가 많았고, 또 어떨 때는 눈치 보다가 할 말도 못하고 싫은 것도 좋은 척 하다가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분위기 상관없이 똑부러지게 자기 할 말 딱딱 하고 남들이 뭐라든 상관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답니다. 오늘은 이 은총 씨 같은 사람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책 가져와 봤어요. 웨인 다이어 박사의 행복한 이기주의자. 그 중에서 우리가 왜 눈치를 보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눈치를 좀 안 보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아주 오늘 싸가지 없게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 여러분의 인생 친구 투자 도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눠서 눈치 안 보기 전략을 한번 우리가 함께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눈치를 보는 증상들, 여러분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눈치를 살피는 이유, 도대체 그 이면에는 어떤 심리가 숨겨져 있을까 라는 걸 두 번째로 볼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더 이상 눈치를 안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전략으로 나눠서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누군가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면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바꾼다. 아, 왜 이렇게 찔리지? 누군가의 호감을 사기 위해 비위를 맞춘다. 아우, 아퍼.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때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한다. 누군가를 속물이나 젠체하는 사람으로 깎아내린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전혀 수긍하지 않는 말에도 지나치리만큼 찬성이나 동조의 반응을 보인다. 누군가를 위해 굳은 일을 해주면서 거절하지 못했던 것에 씩씩거린다. 약삭빠른 판매사원이 윽박지르는 바람에 원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거나 그가 싫어할까봐 차마 도로 물리지도 못한다. 죽음, 이혼, 강도 등 나쁜 소식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는 느낌을 즐긴다. 말을 할 때나 무엇을 사고 싶을 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허락을 받는다. 그 사람이 화를 낼까 두려워서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과를 한다. 지나친 미안해요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늘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주의를 끌 목적으로 삐딱하게 행동한다. 이런 노이로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순응하는 행동이나 매한가지다. 따라서 양복을 쫙 빼입은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는다든가 으깬 감자를 한 국자씩 퍼먹는 등 시선을 끌기 바라는 것 역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이다. 걸핏하면 고의로 늦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튀어 보이게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술책이 된다. 눈에 띄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목해주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셈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짐짓 아는 체를 하며 전혀 모르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많이 해당되나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자꾸 눈치를 살피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심한 기분이 들거나 상처 있거나 우울해지면 그런 감정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선뜻 동조를 해주지 않아 기분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일 역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은 그들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내가 변할 수 없는 것도 다른 사람의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인정을 갈구하면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그리고 내가 변화하지 않는 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인정을 구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여기고 매달리면서 살아가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일을 편리하게 회피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찔리죠 오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자신 안에 들어있는 유아 본능으로 되돌아가 응석을 부리거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조종을 받는다.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생기기만 하면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 나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싶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 결과 속으로는 불만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겉으로는 편안한 척한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다면 거칠애가 한층 중요한 셈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하거든요. 인정을 받으려는 갈망은 애타게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는 거죠. 사실 가장 많은 인정을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은 인정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애초에 남의 인정을 받을 그런 바람도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눈치를 보지 않고 좀 당당하게 살아보고 싶다면 이 비법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 너로 시작하는 참신한 반응으로 대처할 것. 이를테면 친구가 내 의견에 동의하기는커녕 화까지 냈다고 해봐요. 이럴 경우에 갑자기 겁이 나서 내 입장을 바꾸고 변명하기보다는 그냥 너 화났구나. 너는 내가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반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난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고 나는 거기서 따로 분리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래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너 화났구나. 너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또 누군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알려준다면 비록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고마워할 것. 고마워하는 행동은 인정을 구하는 태도를 사라지게 한대요. 예를 들어 남편이 당신은 수줍음이 많고 예민해. 나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 남편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말고 남편이 그 사실을 지적해 준 거에 대해서 그냥 고마워하면 된대요. 막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한 뒤 흥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일부러라도 내 의견에 반대할 만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내서 그 반대에 대놓고 맞서면서 자신의 입장을 차근차근 주장해 보래요. 그렇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일에 한층 능숙해질 겁니다. 그런 반대 의견은 예상했던 거며 꼭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사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게 돼요. 반대 의견을 피하기보다 찾아다니는 거죠, 오히려. 일부러 나를 반대할 사람이 누군지를 일부러 찾아다녀서 넌 반대할 거지?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이거 되게 도움될 것 같은데요. 그죠? 비난에 부딪혔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보래요. 이건 그 사람의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진짜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네 문제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감정을 분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걸 미리 알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의 모든 의견에 동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지, 이걸 생각을 미리 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 이해할 필요 없고 우리는 다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안 그래요? 아,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면서 검증하는 그런 버릇을 자꾸 고쳐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알아차리는 거죠. 그냥 아, 내가 또 이런 말을 했네?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확인받으려고 하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내가 볼 때 소리를 내서 그걸 바로 잡으래요. 아, 내가 또 눈치를 봤네, 이렇게.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함으로써 딱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조금씩 내가 알아차림으로써 다음엔 안 해야겠다. 다음엔 안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방금 했던 말이 진짜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사과를 하거나 변명을 하지 말래요. 내가 하고 있다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 조금씩 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말을 좀 아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좀 가벼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야 되는가, 할 말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을 하기 전에 소크라테스의 그 기준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서로한테 이익이나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가, 그런 기준으로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아니면 안 해도 될 말인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임에 참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 말을 뚝 자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물러서는가, 계속 물러서다 보면 좀 비굴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 가운데 물어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래요.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거나 동조를 구하는가, 계속 이렇게.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저도 많이 하거든요. 맞죠? 그렇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은 상대방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자신은 동조를 구하는 입장으로 밀려나게 한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날씨 좋네요 라고 말을 바꿔보래요. 단정적인 말, 거기서 끝나는 말. 저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질문을 많이 하고 동조를 많이 구하고 그런 어법을 많이 쓰는지, 그거를 살펴보면 내가 인정을 많이 상대방한테 계속 구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었다가 혹은 메모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꼭 해볼 거거든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이 부분을 펼쳐서 보면서 나한테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은총 씨를 따라서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고요? 눈치 안녕! 오늘부터 눈치하고는 우리가 이별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세요. 사랑해요. 안녕.